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북한투데이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웃고 있는 모습. 실제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딱 걸린 1호차 제가 이름을 좀 달아봤는데, 한미 위성 감시 자산을 통해서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네, 어차피 미국의 그 군위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1호차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파악이 되고 상태인데 지금 현재 모처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예. 네. 공교롭게 오늘이 이제 정전 기념일인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데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이겼다.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경축하는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에 맞춰서 혹시 미사일을 또 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김정은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네. 도발을 꼭 시쳇말로 사고를 쳤다는 얘기도 하는데 꼭 그랬다 왔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거 또 혹시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실 겁니다. 강시현 차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2012년 7월에 8일 동안 잠적했을 때는 리영호 총참모장이 처형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 12월 달에 12일을 잠적했을 때는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다음 해를 가볼까요? 2013년을 보시면은 2월에 11일 잠적을 했을 때는 3차 핵실험을 했고요. 12월에 13일, 거의 2주 가까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공호부 장석택이 이제 고물당하고 처형당한 게 예. 공개가 돼서 굉장히 한국에도 굉장히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2014년, 2016년, 2017년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지금 8일 동안 일주일 넘게 잠적한 상황에서 예.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를 해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비춰 보자면 지금 14일입니다. 14일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김정은이 과거에 발목을 다쳐서 한 45일 동안 안 나온 적은 있었지만 그거 외에 이 잠적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금 아마 어딜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신문의 공개 일정이 보도가 안 된 기간이 이제 2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꼭 뭔가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핵실험을 할까? 혹시 이번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또 어디다 쏘올까? 또 누구 처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게 경향성 아니겠습니까? 항상 일정 시간이 나타나지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 뭔가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발행위를 했던 것이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따르면 결국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북한은 또 그거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뭘 이겼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전 협정이래요. 그래서 정전 협정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 구성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걸로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 날씨가 흐려서 미사일 발사하기에는 조금 기후가 별로 도와주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늘도 아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발사를 못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언젠가는 발사를 할 텐데 이제 이 북한 같은 경우에 뭔가 발사할 때 물론 날짜를 그렇게 꼭 찍진 않지만 대부분 무슨 기념일이나 아니면 뭔가 상징적인 날에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미 스프린트 훈련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8.15 광복절 같은 날도 본인들은 그걸 또 다른 날로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로 넘어가면 8.15 광복절과 그때 또 한미 연합훈련이 있어요.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예. 오늘 할 것이라는 예상이 미국 언론에서 많았지만 네.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되면 8월로 넘어가서 그 시기에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시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 자신을 둘러싼 이제 궁금증이 증폭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뭔가 좀 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다가 뭔가 이벤트를 터뜨리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 이 대내적으로 자신의 좀 뭔가 좀 나는 위대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두문불출하다가 한미 정보당국의 1호차가 딱 걸린 건데,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때 항상 좀 고급 차량, 외제 차량을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급
벤츠 사랑. 네. 벤츠 사랑뿐만 네. 아니라 음식, 옷 등은 최고급이죠. 독재자들의 사치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민들의 삶이 아무리 피폐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네. 부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인데, SUV를 좋아한다는 건 아무래도 북한의 도로 사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네. 있다는 예. 것이, 우리가 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좀 낙후된 국가를 가보면 일반 승용차를 가면 승용차가 금방 퍼지거든요. 예. 아무리 네. 좋은 차라도. 벤츠가 아니라 벤츠보다 더 좋은 차로 퍼지는데, 네. 그래서 도로 사정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저 SUV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사일 발사장에 어떤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인지로버일지 벤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량이 지금 딱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할 수도 있겠어요. 하도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제재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참수작전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다가 자칫 미국의 정찰에 포착이 되어서 참수작전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초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력으로 인한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뭔가 칼날이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차량이 위성에 포착이 됐긴 했지만 이 차량에 솔직히 김정은이 타고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좀 뭔가 너희들이 날 위장 전술일 수도 있다. 감시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위장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동선을 노출하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지금 현재 동선이 노출됐다고 해서 동선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해서 이 길을 실제로 김정은이 이용했다? 아니면 안 했다? 판단하기엔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옳은 말씀인 게,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경호실이 이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주석이야말로 국가입니다. 지미국 국가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이른바 핀셋 형태로 뽑혀나간다면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북한의 당과 군은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번호판까지 정확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고, 하늘에 지금 몇 개 떴는지도 모르는 위성들의 그 상당 부분은 미국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어떤 정보자산, 정보 취득 능력과 북한은 국가인 김정은을 지켜야 되나? 네. 이런 숨바꼭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럼 김정은은 저렇게 최고의 경호를 받고 고급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부인 리설주는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게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옆에 있는데도 건너뛰고 건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동생 김여정을 더 챙기는 모습을 예.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설주가 예전에 보여줬던 지금 거리상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뒤에서 그러니까요. 보여요.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옆에 서서 같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 처음 시기만 해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설주와 김정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걸음걸이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예.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화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 4개월 동안 공식석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이 두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북한 언론이죠. 북한 언론이 두 사람을 같이 찍거나 다정한 모습을 보도하거나 보여주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불화설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의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좀 공식적인 모습처럼밖에 안 저 보이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연회 자리거든요. 무슨 그렇죠. 추도회가 아니고 연회 자리인데도 저렇게 팔짱을 낀다거나 가깝게 그런 모습이 아닌 굉장히 격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이제 여동생의 김여정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죠. 지금 화면에 그렇죠. 왼쪽에 보면요. 네. 지금 연회장에 앉아있는 이설주 앞으로 무슨 미사일 모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얼굴을 한참 가려요. 만약에 저게 김정은 얼굴을 했다면 저걸 화면에 그래요. 내보냈겠습니까? 거의 올 초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내세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인민들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둘이 서먹서먹한 사이를 보인다는. 저 앞에 미사일 보이시죠? 예. 저기 딱 얼굴을 그냥 가려요. 웬만하면 옛날 같았으면 저런 화면을 삭제가 편집을 했을 텐데 그냥 내보낸다는 거죠. 그냥 과거에 둘 사이가 서로 팔짱을 끼거나 나란히 앉거나 이제 서로 귓속말을 나누거나 담소를 네. 나누는 모습으로 이제 좀 부부애를 강조했다면 지금 분명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여동생 김여정이 그 리설주를
굉장히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김정은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먹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두 사람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옛날과 좀 다른 모습에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지연 씨인데요. 지금 북한으로 네. 들어간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임지연 씨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최초에는 좀 납치 가능성이 좀 제기되다가 어제 정도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메시지 보면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고 북으로 가겠다 그러고 8,000원으로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머리 잘린 사진도 공개했다고 지금 합니다. 예, 지금 나오고 그런 거죠. 있는데 예.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막 이런 메시지가 맞다고 그러면 이 임지연 씨는 스스로 납치보다는 한 거라. 자신의 입국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얘기됐는데 오늘 또 다른 사람이 또 좀 공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네. 여럿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안 했다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긴 한데 만나서 했던 얘기가 북한에서 와서 어렵게 살다 왔으니까 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어떤 거랑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임지연 씨 주변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실제로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은 좀 화려해 보였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에 쪼들렸다. 쪼들렸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한 브로커를 통해서 몇 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좀 어떻게 좀 곁에 네.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재입국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임지연 씨가 옛 애인 때문에 납치됐다 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 애인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중국에서 위장결혼 이게 지금 보도 약간 좀 헷갈리는데 동거남인지 그러니까 결혼했는지 이게 좀 애매해요. 헷갈려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중국인 남성인 것 같아요. 이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다. 어떤 언론에서는 결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측에서 보위부가 이 남성을 포섭을 했다는 거죠. 돈으로 포섭을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임지연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남성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를 들면 이 남성이 중국으로 와라. 지금 임지연 씨가 한국을 떠날 때 보면 거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예.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같이 해보자. 아니면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너희 부모님까지 데려오자. 북한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임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듣고 그럼 오케이 하고 가서 행동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보위부의 어떤 공작의 일환으로 이 남자가 활용돼서 임지연을 북한으로 데려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금 대북 제재에 시달리다 보니까 외화벌이가 신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북한 식당에 가보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우리나라의 걸그룹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저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키보드 건반을 누르고 하는 것이 짧은 치마도 있고요. 좀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짧은 치마지만 가장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 스타일인데요. 예. 네. 지금 머리 스타일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포니테일, 이제 뒷머리를 이제 하나로 길게 묶은 말통머리. 말통머리라고 이제 북한에서 그러는데 이게 북한에서 정작 이제 자본주의 문화에 적하다. 그래서 네.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공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북한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잖아요. 예. 근데 포니테일을 허용한 거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 여성들이 저렇게 외화벌이에 내몰리고 있고요. 김정은은 계속해서 그 돈으로 미사일을 쏴대는데 써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북한 주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 갑자기 또 입북, 탈북, 간첩 등등의 임지연 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납북 원인이 좀 밝혀져서 억측이 좀 난무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